이것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보다 훨씬 낮은 온도의 떫은 맛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 수영 씨, 이게 뭘까요? 사람보다 떫은 맛을 잘 안다. 그렇죠. 뭐 동물일까요? 기계? 뭐죠? 이게 뭐냐면요. 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전자혀 이야기입니다. 전자혀. 네, 미세한 구멍이 많은 고분자 젤을 이용해서 떫은 맛을 감지하는 전자혀를 네. 개발했다고 해요. 야,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뭔가 좀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아, 글쎄요. 전자혀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자혀는 떫은 맛을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식품이라든지 주류 개발 사업, 또 과일 모니터링 분야에 좀 폭넓게 활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게 이용되네요. 네, 일단 참, 성능이 좋은가 네, 봐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네. 차례 실험을 해봤는데 와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이 다양한 떫은 맛까지도 구별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작도 간편하기 때문에 쓰임새가 좀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야, 그러면 테이스팅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어찌됐든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이러다가 뭐 전자코어, 전자귀 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 여행도 가능할 것 같고. 시간이 가능하면 어디론가 좀 가고 싶은 곳이 있나 봐요. 가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신기한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하고 있네요.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 이제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
숨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네, 6월 13일 토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박정현의 꿈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음. 자, 주말 오케이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전자혀 음.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러다가 전자코, 전자귀 뭐 다 음.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근데 갈수록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좀 대신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렇죠. 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세심하게 인간이 좀 맛보기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기계가 해준다니까 뭐 여러 가지 관련 업종이나 새롭게 좀 뭐 생겨나간 것들이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네. 너무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소믈리에나 이렇게 테이스팅하는 맞아요. 분야도 있잖아요. 아, 이분들 좀 걱정이 있겠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미래에 없어질 직종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어떤 분야든 어떻게 보면 로봇들이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건 네. 역시 사람들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어떻게 보면 저희 오케이가 여러분들께 기계로는 대신할 수 없는 네. 사실 기계음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저희만큼 감정 전달을 잘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느 그 로봇이 뉴스도 읽고 네네. 기상캐스터 역할도 하고 막 네.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계치거든요. 기계 쪽하고는 좀 친하지가 않아서 네. 좀 어색해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좀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좀 아쉽기도 하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특히 주말 오케이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런 아날로그 감성을 좀 많이 건드려 드릴 수 있는 시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행도 있고 네. 또 추억으로 가는 여행도 있고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감성을 건드리는 시간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케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네. 추억에도 한번 빠져보시고요. 그리고 어디론가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또 여행 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그러면 오케이 로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주말에 어디 갔고? 여가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드. 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네. 로드. 사실 날씨 더워지면서 휴가 계획 벌써부터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신 네. 것 같고 음. 또 올 봄에는 여행을 많이 못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라도 여행을 좀 가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온통 답답한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여행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좀 떠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로드. 자, 항상 저희 또 멋진 곳을 소개해 주는 분이죠. 예, 송영원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주 만에 뵈요. 그러니까요. 네. 단디와 똑띠와 만나니까 좋네요. 확실히 좋으신 거 네, 맞죠? 좋네요. 네. 앞에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오케이. 오, 좋은데요. 그거 여가까 노지원 리포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아이디어. 예. 괜찮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세 분의 리포터가 네. 돌아가면서 저희에게 그렇죠. 여행지를 안내해주고 있는데 음. 이제 한 번 로테이션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두 그렇죠, 번째 그렇죠. 저희가 만남인데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송영아 리포터가 소개해줬던 그 지난번. 네. 그러고 야. 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진짜 찾으셨구나를 제가 SNS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말요? 이후에.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리고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뿌듯해지네요. 아까 그 네. 로봇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여행을 하는 로봇은 없겠죠. 독보적으로 어, 저희가 여행. 해도 되겠지 로봇이랑 않을까요? 같이 여행을 가면 네. 어떨까요? 얘네들이 막 재미가 분석을 없겠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죠? 많이 시킬 것 같아요. 귀찮은 것들 많이 시키고 특히 운전 같은 그쵸 거. 그쵸 그쵸. 네. 그거는 괜찮겠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한잔 하면 네. 대신 또 네. 운전하게끔 그렇지. 해주고. 예. 그렇지만 아니, 우리가 여행이라는 거는 사실 혼자 가는 여행도 좋지만 네네. 누구와 함께 가는 이유는 네. 함께 어떤 것을 보면서 같이 느끼고 그 그렇죠. 느낀 것을 공유하고 이러기 맞습니다. 위해서인데 음. 로봇은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네. 때는 그런 로봇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 운전만 시키고 네. 그냥 딱 접어서 음. 트렁크에 놔두고 우리끼리 가는 걸로.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여행 가서 네. 좋았던 추억들을 로봇이 다 생생하게 음. 그 영상으로 기억해 저장을 아, 해주는 거야. 보여주는. 기억해 그래가지고 제가 리모컨 딱 누르면은 음. 그 영상이 쫙 나오는 거지. 그 정도까지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래요. 기억을 좀 더듬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까지만. 네. 그것까지만. 여행은 좋은 사람과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좋은 사람 오늘도, 있으면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단디와 똑디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요 물길이 아름다운 곳 경북 예천으로 떠나볼까 어. 하는데요. 경북 예천. 저는 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음. 별로 가본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요 경북 예천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뭐? 들렀다 가야 돼요? 들렀다 가야 되는데요. 네. 이곳이 어디냐면 용궁입니다. 여러분 용궁? 용궁도 아시죠? 바다에 있는 용궁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별주부전에 나오는 그렇죠. 용왕님 사시는 지난번에 만원사의 전설에도 나왔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 유명하고 핫한 곳이잖아요. 바닷속에 용왕님이 사신다는 전설 속의 용궁을 네. 오늘은 그 대신 바닷속이 아니라 특별히 경북 예천에서 먼저 경험해 보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경북 예천이 음. 내륙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땅에서 만나는 용궁으로 가시죠. 아, 어. 되게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용궁면으로 갈 겁니다. 아. 용궁면. 네. 그러면 용궁면에 가기 전에 먼저 왜 굳이 이 시점에 경북 예천을 제가 정했을까 궁금하시죠? 네네. 사실 경북 쪽은 여름에 굉장히 덥고요. 맞아요.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렇죠. 대표적인 곳이 대구잖아요. 네. 데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부산하고는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온도차는 대구뿐만 아니라 예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날이 더 더워지면 이곳은 여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일단 볕이 너무 좋다 못해 강한 곳이고 네. 햇볕을 가릴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제대로 여행을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바람이 조금이라도 선선할 때 예천에 다녀오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오늘 먼저 갈 곳 예천 여러 곳을 둘러보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궁. 네. 바로 용궁 마을인데요. 사실 여행 가다 보면 요즘은 아무리 개발이 덜 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적인 건물들이 대부분 들어차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경북 예천, 특히 용궁 마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집들이 나지막하니 일단 앞에 시야를 가리질 않고요. 네네. 현대식이지만 현대식처럼 보이지 않는 옛 정서를 어느 정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일단 이곳에 가면 외갓집, 시골집에 간 것처럼 마음이 참 편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볕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마을 자체가 참 환하고요. 무엇보다 경북 예천 용궁면에 가시면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의 간도 만날 수가 토끼의 간. 있습니다. 토끼의 간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 살면서 토끼의 간 보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하지만 용궁면에 가시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토끼의 간인데요. 놀라지 진짜요? 마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토끼의 간은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토끼 간빵입니다. 빵. 아.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토끼 간빵에도 다행히 토끼 간은 없으니까 네. 그렇겠죠. 안심하고 찾아서 드시기만 어. 하면 되는데요. 네네. 네. 이런 토끼 간빵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용궁면 전통시장에 가시면 제대로 된 토끼 간빵을 만날 수가 이게 있는데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간 모양요. 아, 진짜? 토끼가 보니까
그 토끼 모양이 있고 네. 동그란 달걀처럼 네.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종류가 좀 있어요. 보셨구나. 네, 저 봤어요.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그 빵들 참들 많죠. 네. 경주에 황남빵, 보리빵 있고요. 영덕에 대게빵 있습니다. 네. 진해에 벚꽃빵 있고 강릉에 커피빵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천안의 호두과자 등이 있는데 네. 특색을 외모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 빵들의 안타까운 점 전부 다 소가 팥이 들었다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대부분 그렇네요. 맞아요. 네. 사실 용궁시장의 토끼 간빵 역시 결론은 팥빵입니다. 네. 하지만 팥소가 정말 담백해요. 단 음식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몇 개를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적당히 달고 네네. 적당히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네. 그럼 왜 이 빵을 사느냐?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걸으셔야 됩니다. 아. 제 여행의 계획이 다 있는데요. 어머, 영아 씨 계획이 다 있구나. 있어요. 네. 이제부터 걸을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당 관리 차원에서 토끼 간빵은 추천해 드렸고요. 네, 일단 네. 물고 하나. 시작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물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예천 여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보니까 네. 토끼 간빵에 음. 이제 팥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네. 거고 네. 그렇죠. 고구마 소도 있고 있어요. 슈크림 소도 네. 있어요. 그거는 요즘 최근에 개발된 맞아요, 건데 맞아요. 아이들이 네. 슈크림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붕어빵도 요즘에 보면 어. 안에 팥 대신에 맞아요. 슈크림 들어간 경우도 네, 있잖아요. 오. 피자소가 들어간 것도 있고. 네. 저는 네. 그 예천은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아이 데리고 한번 가보려고 여기저기 좀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북의 예천, 김천, 안동 그쪽 네네네네네. 부분을 좀 돌아볼까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영국역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영국역이 영국역. 무인 역사긴 한데 맞아요. 그 안에 뭐 토끼 인형 같은 것도 맞아요. 있고 별주부전에 관련된 네, 것들이 네. 굉장히 네. 많아요. 거기 사진 찍을 만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역사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별주부전도 좋아하잖아요. 동화책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거잖아요. 수영 씨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가보려고 찾아봤어요. 저 찾아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보니까는 영국역도 있고 기본적으로 예천이 발전이 조금 더뎌서 맞아요. 그나마 좀 청정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사람이 예. 그닥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어. 가서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기도 물론 안 되겠지만 마스크 벗고 다니기도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네. 만한 맞아요. 곳이기도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옛 것을 또 그렇죠.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네. 때는 부모님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좋은 게 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할아버지 때는 네. 아빠 때는 네. 이랬단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있습니다. 저처럼 그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지금부터 추천해 주실 코스들 하나하나 자. 한번 짚어보죠. 일단은 영국을 갔다 왔으니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갈 곳은 네. 예천 중에서도 회룡포 전망대입니다. 아 여기 네.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회룡포 전망대는 일단 말 그대로 회룡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우리가 산을 나와야 산을 볼 수 있듯이 음. 회룡포 역시 전체를 보려면 전망대를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회룡포는 어떻게 생긴 곳인지 일단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할 텐데요. 네네. 알고 가면 더 재밌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형 중에 강이 마을을 돌아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안동의 하회 마을이 있고요. 네. 예천의 회룡포 그리고 영월 쪽에 서남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물이 돌아나가는 물돌이 마을 회룡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장안사라는 절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네. 사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장안사도 뭐 덤으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 갈 길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안사를 끼고 비탈길을 조금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로 오르는 계단길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부터 힘들다는 힘들겠네요. 얘기죠. 계단길이 보이니까. 네. 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회룡포의 전망대를 오르는 계단은 그닥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네. 일단 계단의 수가 그닥 많지는 않고요. 네. 지치고 힘들다 싶을 때쯤 나타나는 그 예천을 소재로 한 시들이 있거든요. 요거 읽어가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전망대에 도착하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참고로
전망대에 오르기 전에 계단 진입 구간에는 계단에 그 개수를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요? 요거 한번 슬쩍 보셨다가 음. 나중에 맞춰보시는 것도 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아이들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세워보는 거죠. 몇 그렇죠. 개인지. 특히 아이들한테 음. 시켜보면요. 네.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전망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룡포 전망대에 오른 분이라면 누구나 풀어야 되는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미션. 또 뭘 하나 해야 음. 돼요? 하트 모양의 산을 찾아야 하는데요. 네. 네. 이럴 때 꼭 따라오는 전설이 하나 있죠. 여기서 하트를 찾는다면 당신이 음.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는 네. 전설. 네. 여기 뭐 자물쇠는 없어요? 있어요. 자물쇠 있어요? 남산에 저는 그거는 약간 아쉽더라고요. 어, 우리 어. 보통 남산에 올라가면 자물쇠 네네. 끼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 들어서 있는데 아, 그거는 약간 좀 안 맞네. 없었으면 네. 하는 바람도 들던데요. 어쨌든 그곳의 하트는 못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대놓고 보이니까 아하. 아, 그래요? 애써 찾으실 생각은 않으셔도 되고요. 음.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사귀고 싶지 않은 동료, 음. 뭐 친구분과 올라가신다면 전설 따위는 그냥 지그시 눌러버리는 걸로. 전설은 전설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하트산도 찾았다. 그러면 우리가 회룡포를 제대로 구경을 해야겠죠. 네. 사실 회룡포는 강의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을의 모양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가물어서 음. 물살이 새지도 않았고요. 바닥에 모래가 많이 드러나 보여서 물이 마을을 힘차게 도는 그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네네. 약간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비가 많이 온 날 아니면 장마가 끝날 무렵 가신다면 네. 제대로 된 회룡포의 진면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룡포의 물돌이 모습 언제 봐도 참 시원하고 신기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회룡포 마을에 가시면 반드시 봐야 되는 또 한 가지의 명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천하면 아. 회룡포. 회룡포 하면 뿅뿅다리라고 할 만큼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요. 뿅뿅다리. 이 뿅뿅다리가 재밌는 점, 음. 일단 뿅뿅다리를 만든 소재에 있어요. 네. 그 사실 회룡포 마을이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육지와 섬을 잇기 위해서는 뭐 다리가 필요했겠죠. 그렇겠죠. 네. 하지만 딱히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또 기술도 없었던 시절에는 나무로 다리를 대강 만들어서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중에 1997년 큰 비로 나무다리가 일부 유실이 됐고요. 네.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됐는데 이때 공사장에 있는 구멍 숭숭 뚫린 철판으로 임시 다리를 만들어 놓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물이 불어서 다리까지 차잖아요. 네. 그러면 철판 사이로 그 뚫린 구멍으로 네. 걸을 때마다 물이 퐁퐁 차 올라와서 음. 난감하지만 재밌는 네. 광경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유명해지면서 예. 원래는 퐁퐁 다리였지만 입에서 입으로 그 이름이 전해지면서 네. 뿅뿅 다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 퐁퐁 다리보다는 뿅뿅다리가 더 낫네요. 낫네요. 굉장히 재밌죠. 네네. 네. 그럼 여기서 뿅뿅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럴까요? 노래 한 곡 듣고 1부를 좀 마무리할까요? 이런 데 가면 기분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준비했습니다. 네. 사랑 노래가 너무 많았어. 어떤 노래로 고백을 할까? 처음 본 순간 Fall in love with you. 미칠 것 같은데 널 사랑하는데 네가 있어 좋다. 좋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모든 건 너에게 달렸어. 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끝이 날 건지 아닌지는 너의 말 한마디로 결정돼. 끝을 봤던 싸늘한 느낌 그조차까길지도 여기서 알아야 갈 수 있어. Do you even love me now? 숨을 죽이고 너의 대답을 기다릴게. 전을 너에게 넘긴 채로 만약 아니라 하더라도 말해줘. Baby love me or leave me tonight. So 대답해줘. 숨김없이 솔직하게. So 대답해줘. Baby love me or leave me tonight. So tell me now. So tell me now. 꽤나 오랫동안 견뎠어. 너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 끝이 날 건지 아닌지는 이제 너에게 전부 달렸어. 이미 멀어진 우리 사이 그저 오해일지도 여기서 알아야 갈 수 있어. Do you even love me now? 숨을 죽이고 너의 대답을 기다릴게. 전을 너에게 넘긴 채로 만약 아니라 하더라도 말해줘. Baby love me or leave me tonight. So 대답해줘. 숨김없이 솔직하게. So 대답해줘. Baby love me or leave me tonight. 알아 이미 너의 대답은 no. 나도 알아 이미 안다고 알아도 아직까진 I cannot give up on you. 너의 목소리로 듣기 전까지는 can't give up on you. 숨을 죽이고 너의 대답을 기다릴게. 전을 너에게 넘긴 채로 만약 아니라 하더라도 말해줘. Baby love me or leave me tonight. So 대답해줘. 숨김없이 솔직하게. So 대답해줘. Baby love me or leave me tonight. So tell me now.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데이식스의 Love Me, Leave Me 듣고 왔어요.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경북 예천으로 여행을 떠나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앞서 1부에서 그 마지막에 뿅뿅 다리 어떤 모습일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상이 가시죠. 네네. 예, 뭔지. 그 공사하는 작업 구간에 가면 네. 이런 거 자주 보실 맞아요,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상상한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런 외나무 다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하지만 모든 외나무 다리가 회령포의 뿅뿅 다리만큼 재밌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이나 그 외나무 다리 잘 못 건너거든요. 그렇죠. 아예 시도조차 안 할 곳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뿅뿅
뿅뿅 다리를 좋아하는 이유. 회룡포의 뿅뿅 다리는요. 네. 일단 다리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아. 그리고 밑에 흐르는 물의 깊이도 제 무릎 정도로 낮고요. 네. 참고로 제 키가 상당히 작습니다. 물살도 세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빠져도 큰일 날 일은 없다는 점. 그리고 뿅뿅 다리는 그 너비가 수영 씨 어깨 정도만큼 되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양쪽에서 교행도 가능한 아, 그래요? 만큼요. 네. 네. 우리 수영 씨 어깨가 좀 넓죠. 그렇죠. 네. 네. 저처럼 겁 많은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힘을 네. 주면 좀 네. 출렁출렁 거리지 않아요? 해요. 그렇죠. 뒤에서 그렇게 겁주는 분들이 네, 굉장히 네. 많은데요. 근데 아까 재밌을 말씀드렸잖아요. 낮다고. 네. 그래서 빠져도 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뿅뿅 다리를 그 아슬아슬하게 건너게 되면 회룡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마을을 한 바퀴 휘돌아 나와도 얼마 걸리지 않은 만큼 음. 마을은 작고 고즈넉합니다. 그리고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걸어서 마을 일주를 하셔도 되고요. 네. 걷는 건 지옥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뿅뿅 다리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가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요. 네. 그쪽으로 한번 드라이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이브 하겠습니다. 네, 두 군데 다 가세요. 뿅뿅 다리 갔다가 드라이브 하시는 네. 걸로. 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왜 아까 용국면에서 그 토끼 감빵을 샀는지 아시겠죠? 네. 네네. 이만큼 돌면 이제는 간식보다는 제대로 된 음식을 좀 먹어줘야 네. 다음 행선지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자, 이제 발길을 돌려서 맛있는 거 회룡포 다 끝났어요? 가자고. 회룡포는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위에서 아. 올라가서 봤고 네. 뿅뿅다리 건너봤고 마을 음. 한 바퀴 돌았으니까 네. 이제 먹으러 가야죠. 네. 이렇게 도는 동안에는 네. 토끼 감빵으로 그냥 그렇죠. 틈틈이 당만 네, 당 채우는 보충하시고. 근데 여기 회룡포가 네. 1박 2일 촬영지로도 유명. 그랬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음. 그 모래밭에서 주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상당히 유명한 아. 곳인데 그 뭐더라? 한국 그 강물 뭐 백선? 네. 그러니까 뭐 풍경 백선 네네네. 거기에서 예쁜 한때 예, 1위도 하고 막 그랬다고 어.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좋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밀양 갔을 때도 네. 해질녘에 가면 좋은 곳이 밀양지라고 음.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질녘에 음. 가시면 정말 예쁜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딱 한번 꼭 한번 예. 가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풍경도 네. 좋겠지만 일단 말씀하셨듯이 배고프죠? 네, 뭔가 좀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갈 예천의 맛집은 바로 순대국밥입니다. 우리 순대국밥. 아까 용국면에서 토끼 간빵을 샀잖아요. 네. 일단 그때는 토끼 간빵을 사느라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여러분 예천 용국면에 가시면 제일 많이 보이는 식당이 순대국밥 집입니다. 뭐 유명한가 봐요? 유명하단 말이겠죠. 네. 예전에 용국면 용궁시장에는 우시장이 열렸대요. 네네. 소시장. 그렇다 보니까 새벽부터 소를 팔고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요. 네. 그 시장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순대국밥집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용국면을 찾는 사람들은 순대국밥으로 한 끼로 해결했다는 당연히 거기서는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순대국밥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음. 뭐 사실 부산도 돼지국밥 유명하기 워낙 때문에 유명하죠. 네. 네. 예천에 순대국밥 뭐 있을까 하시겠지만 부산의 그 돼지국밥은 일단 국물이 두 가지잖아요. 뽀얀 국물과 맑은 국물. 네. 하지만 예천 용국면의 순대국밥은 대부분 뽀얀 국물이 나옵니다. 네네. 여기에 속이 꽉 찬 튼실한 순대와 머릿고기가 거의 뚝배기를 가득 채울 만큼 넉넉하게 나오는데요. 아. 일단 이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은 새우젓으로 간하고요. 부추겉절이 한가득 넣어서 뜨거울 때 한 그릇 하고 나면 그만한 보양식이 없습니다. 허허. 그런데 이렇게 순대국밥이 맛있으면 당연히 순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맛있겠죠. 맛있겠죠. 네. 맛깔스럽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음. 용국면의 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돼지 막창을 사용합니다. 네. 두툼한 돼지 막창에 속을 꽉꽉 넣은 용국면의 순대는요. 일반 순대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네네. 내장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음. 순대 자체의 식감이 너무 쫄깃해요.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질긴 건 아니고요. 네. 이가 성취하는 어르신들 좋아할 만큼 적당히 쫄깃합니다. 네. 거기에 선지와 각종 채소가 꽉꽉 들어차서 순대 속 역시 너무 야무진데요. 하나만 먹어도 입안 가득 고소한 순대 향이 꽉 찬 느낌? 저는 사실 그 순대 그 독특한 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군내 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없습니다. 걱정 없이 드셔도 되고요. 네. 일반 당면 순대와 비교해 봤을 때는 또 다른 매력이 뿜뿜하는데 물론 당면 순대 너무 맛있죠. 맛있죠. 굳이 비교를 한다면 당면 순대가 담백한 맛이라면 용국면의 순대는 그 담백한 맛의 진액만 그 농축시킨 찐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린내가 난다거나 거북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이제 내장 많이 들어가고 네네네. 그 막창 이용해서 만든 순대들은 좀 냄새가 나긴 해요. 콩콩한 냄새가 나요. 그 대전이 순대가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중계할 때 대전 가서 그 순대 시장 가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좀 냄새가 나긴 냄새는 해. 나요. 근데 맛으로 따지자면 이 일반 찹쌀 순대, 네. 예, 당면 순대보다는 훨씬 더 풍미가 그렇죠. 가득하죠. 이런 순대일수록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이 네네. 고소한 맛이 너무 먹고 많잖아요. 입에 찹찹 감기는 맛이 네. 사실요.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 네. 그 예철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순대국밥과 순대만으로도 사실 여행의 즐거움을 채우기는 넉넉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히든 카드가 있는데요. 네, 네. 예천 용구면의 또 다른 별미 석쇠 오징어 부위가 또 기가 막힙니다. 석쇠 오징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 가서 드셔보시잖아요. 어. 어울려요. 석쇠 오징어는 노래 한 곡을 듣고 좀 그럴까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부산에서 순대 먹었을 때 여기서는 순대 뭐에다 찍어 먹죠? 여기서도 뭐 새우젓이나 소금이나 막장에 찍어 먹죠. 근데 원래 위쪽에서는 막장에 안 찍어 먹는데 네, 그죠? 네, 네, 맞아요. 소금에 많이 찍어 드시잖아요. 소금에 찍어 먹고요. 전라도 가면 초고추장. 신기하죠? 들어봤어요. 네, 오.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오히려 된장은 잘 안 나와요. 지금은 네. 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는 초고추장 아니면 소금. 맛있겠다. 네. 초고추장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초 들어가 있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네. 근데 사실 순대는 네. 막장 맛으로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네. 우리 부산 경남 쪽에 계신 분들은 많죠. 대부분 그 장맛으로 드시잖아요. 네, 네. 예전에 저희 후배 한 명이 이제 여기 입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네. 부산을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대를 먹고 갔는데 막장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정말 방송사에 꼭 입사를 했으면 하고 너무 막장 간절히 때문에? 바랬었다고 네, 네, 네. 그 얘기를 입사하고 나서 했던 후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각 지역마다 그렇죠. 어디에 찍어 먹느냐 이런 것도 좀 다르긴 저는 하네요. 소금장에 고춧가루 넣어서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막장은. 담백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예천식의 순대를 이제 맛을 보면 네. 확실히 소금에다 찍어 먹어도 되고 막장에다 찍어 먹어도 되고요. 네. 이거를 상추에 싸 먹어도요. 고기 먹듯이 순대를? 고기 싸 먹듯이도 맛있어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게 네. 그 예천의 순대는 굉장히 굵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풍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막창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싸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네, 네. 상추쌈 네. 생각보다 맛있어요. 진짜로 순대 넣어서. 네. 네, 이제 찹쌀 순대는 좀 그렇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예천식 순대 있잖아요. 안에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네, 네. 두툼한 거. 네. 그거 함께 드시면 진짜 강추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음악 듣기로 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순대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두 번째 노래 순대와 어울만한 게 뭐 있을까요? 순대 먹으면 볼이 빨개질까요? 볼 빨간 사춘기의 여행으로 듣고 오죠. 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always, always, always fly away. Take me to nowher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ght in my youth. 자유롭게 fly, fly, 내 숨을 쉬어.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네. 예. 앞서 저희가 네. 오징어 얘기로 넘어가려다가 순대 얘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저도 순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가면 꼭 말씀하셨던 네. 이 예천식의 순대 음. 맛을 제대로 한번 아. 봐야겠다. 그리고 네. 이왕이면 네. 수영 씨가 추천해준 대로 네, 기회가 된다면 상추쌈을 싸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먹어보고 맛있어요. 싶다라는 것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나저나 네. 저는 다음 메뉴가 굉장히 당기네요. 정말 좋아하는 메뉴가 이제 남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면의 또 다른 별미 석쇠 오징어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징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맛있죠. 네. 근데 얘가 석쇠와 만나면 더 맛있고요. 네. 연탄불과 만나면 더더욱 맛있습니다. 네. 특히 연탄불에 석쇠구이를 했을 때는 일당백이죠. 백전백승입니다. 음. 여기에 탱글한 오징어와 빨간 고추장 양념이 만나서 합방을 하잖아요. 눌러 앉아야죠. 사실 예천 영국면에는 막걸리 양조장이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네. 이 막걸리와 오징어 석쇠구이가 만나면 그날은 머물러야죠. 근데 오징어는 보통 네. 맥주 안주로들 그렇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걸리랑도 잘 어울리나 봐요? 이 아이가 일단 빨간 고추장과 만나가지고요. 네. 석쇠 위에 눌러 앉잖아요. 네, 그러면 네. 막걸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오징어 석쇠구이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 게 보통 석쇠구이를 잘못하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질겨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얘는 정말 신기하게도 야들야들합니다. 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야들야들해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맵지도 않고요. 네. 짜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불맛이 더해졌으니 네. 먹어야죠. 무조건 오징어 석쇠구이는 드시는 걸로 하고요. 네네. 사실 난 오징어는 별론데 그러면 닭발도 있고요. 네. 돼지 불고기도 있습니다. 어.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든든하게 드셨다면 네. 이제 먹는 거는 끝났나?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음. 다음 여행지로 일단은 급하니까 우리가 가보자고요. 2차 가야죠, 2차. 네, 마지막 여행지는 음. 삼강 주막으로 가시죠. 여기 유명하죠. 주막이요? 주막으로 유명해요, 갑니다. 예. 유명합니다. 음. 일단 우리나라에 주막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최후의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주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오. 우리 네. 사극 보면 주막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주모가 네. 주모 나오고 부르잖아요. 맨날 그렇죠. 주모. 주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 꼭 국밥을 먹어야 네. 될 것 같고 음. 막걸리 한 잔을 먹어야 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주막이 네. 바로 삼강 주막이라는 곳인데요. 네네. 일단 삼강 주막은 이름에서도 느낄 수가 있지만 세 강이 만나는 곳에 세워진 곳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이 있는 숙소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낙동강과 내성천과 금천이라는 물줄기 셋이 어우러지는 삼강에는 예전에는 보부상들과 사공들이 주로 머물렀다고 해요. 네네. 1900년대에 지어졌고요. 제일 처음 일대 주모였던 유옥연 할머니가 2006년 세상을 떠나시면서 지금은 마을 부녀 회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곳의 어머님들은 주모라고 하시는 거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시겠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이모님, 사장님 이 정도로 음. 외치시는 걸로 하자고요. 네. 뭐 사실 저는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요. 이왕 삼강 주막의 맥을 이어나간다면 네. 주모라는 이름 저도 역시 괜찮을 것 같은데. 어울릴 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하자고요. 네. 어쨌든 삼강 주막에 가시면 간단한 요리를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파전,
두부김치, 막걸리 등 우리가 흔히 주막에서 먹을 법한 음식들을 팔고 있으니까요. 네. 아이들과 함께 주막 체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 마지막 주막인 만큼 그 세월을 지고 있는 주막에 앉아서 지금은 없는 예전의 그 보부상과 사공들의 속삭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주막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낙서가 유독 많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네. 주로 방에는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 흔적을 남기는 남긴 게 거구나. 많죠. 네. 네. 근데 간혹 여러분 막대기를 수없이 그어놓은 낙서를 찾는다면 여러분 유레카 외치셔도 됩니다. 왜요? 이 낙서가 뭐냐면 이 주막을 지켜왔던 유옥연 할머님은 사실 그 글자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네네. 하지만 외상값은 받아야 되고 네. 나름 외상값을 갚을 사람과 외상값을 정리를 해서 벽에 기록을 해두셨다고 하는데요. 본인만 알아보실 수 본인만 있는. 아는. 네. 아직까지도 이 표시는 할머님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외상값 떼먹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할머님이 남기신 외상값 표시는 일단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여러분이 아마 유출을 해 보신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재밌겠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경북 예천 그 중에서도 용국면과 회령포, 뿅뿅다리, 삼강 주막을 들러봤는데요. 네. 그 외에도 예천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좋은 여행지 참 많습니다. 네. 아까 뭐 금당실 마을이라든지 초간정, 특히 예천은 온천도 유명해서 네. 요독을 풀기도 좋으니까요. 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예천 여행 꼭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수영 씨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동 하회마을도 한번 네. 가보고 싶다고. 네. 가깝거든요. 네. 같이 둘렀다가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로드 이번 주는 경북 예천으로 떠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송룡원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송룡원 리포터가 마지막 곡으로 신청한 곡이 있어요. 네. 네, 박보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3부 추억으로 가봐야죠. 네, 예. 저희 잠시 후 추억이 방울방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렇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 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너와 나의 걸음이 향해 가는 그곳이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혼자였던 밤 하늘 너와 함께 걸으면 그거면 돼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왜 이제 왔나요 더 야윈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두 번 살게 하네요 그댄 내 삶은 난 모든 걸 버리려 했죠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네. 김현성의 해본 듣고 왔는데 네. 이 노래가 음, 이때 발표가 됐더라고요. 2002년. 2002년. 네. 와, 2002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디선가 보니까요. 네. 대한민국 역사 100대 사건 중에 음, 하나가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었는데 그때가 있는 해잖아요. 그렇죠. 어. 네. 2002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일들 참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추억이 방울방울 이 시간을 통해서 네. 2002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와, 2002년 이야기 보따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한 번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안 잠시 후에 되면은 다음 주 또 연결해가지고 네. 뭐 한번 하죠. 네.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이제 추억이 방울방울 2002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나 때는 말이야. 아, 그땐 그랬지. 추억이 방울방울. 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을 꺼내면 아 그래 우리 땐 그랬지 라고 통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뭔가 좀 통하는 시간, 음. 추억으로의 여행, 네. 예, 많은 것들을 털어놓고 그 시절 그때 같이 우리가 공감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분의 성대모사와 함께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이 잘 떠오르실 겁니다. 이야기가 오늘도. 뭐. 네, 네. 강영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친, 여러분의 복고 친구. 이건 누구예요? 그냥 해봤어요. 이건 그냥 강영훈이에요? 네, 여러분의 복친, 복고 친구. 복고 친구. 요거 괜찮네요. 복고 친구. 보고 닮은 친구. 절대 노말하지가 않죠. 네. 노말함을 되게 지양하는 친구예요. 자, 우리가 앞서 오늘 2002년으로 돌아간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2002년 하면 진짜 뭐 기억나는 것들이 아유,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죠. 네. 2002년 하면은 일단은 뭐 월드컵 이야기가 그렇죠. 네. 빠질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2002년 때 어땠어요? 2002년 때 저는 방송 열심히 하고 있었죠. 2002년 하면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월드컵 어디에서 봤는지. 음. 네. 어디서 봤어요? 전 서울에서 봤죠. 서울에서. 어. 학교 다녔을 때였죠. 그렇죠. 저는 방송국에서 봤어요. TV로. 그리고 아. 나서 바로 생방했어요. 라디오. 라디오 생방. 야, 저는 더 불쌍해요. 뭐 했는데? 군대에서 봤지. 그렇구나. 군대에서 봤는데 그때 그 TV 내무반 신고합니다라는 프로그램 네네네. 제작진이 네. 해병대를 촬영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 제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저는 재연하는 그 배우를 시킬 줄 알았거든요. 네. 스텝병으로 뽑았어요. 썬건이라는 조명을 들고 오. 그 포항에 가면 그 저기 연못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 이제 벌레가 팔에다 달라붙을 그 스텝을 하면서 야.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때 용어로 싸지에서 스텝들하고 축구를 보면서 야. 내무반에서 본 거 아니고. 네, 네. 그때 그 그렇구나. 촬영할 때였거든요. 또 네. 그런. 군대에서는 월드컵 때 군대에서도 계급과 상관없이 막 서로 얼싸안고 이랬을까가 좀 어땠어요, 궁금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밖에서 촬영하면서 봤던 경기는 2경기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안에서 봤거든요. 네모반에서? 네, 그때 당시에 네모반이 아니라 각 그 연대급마다 네. 앞에 이제 연병장에 아. TV를 몇 개씩 놔두고 설치를 해서. 여기도 다들 네. 단체 응원했어요. 네, 맥주 한 오. 캔씩을 다 줬어요. 네. 그때 당시 500ml짜리 캔이 없어서 네. 면세 주류도 이제 350ml짜리죠. 네. 그거 한 캔씩 이제 나눠주는 거. 오. 저는 이제 딱 일병 마로봉에서 상병 초봉 올라갈 때라서 네. 굉장히 그 밑에 이제 친구들을 좀 이렇게 좀
각 잡게 하면서 네, 네. 네. 똑바로 앉아 보란 말이야. 이게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월드컵 당시 떠올려 보면 모르는 사람들과도 막 골 넣으면 얼싸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랬어요. 난 그런 걸 몰라. 군대에서는 그런 건 없었군요. 예. 아니 근데 해병대 같으면 예, 예. 자동적으로 붉은 악마가 됐겠다. 그쵸. 빨간색 티셔츠잖아요. 예, 빨간색 티를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예. 네. 참 그때 생각나네요. 월드컵 얘기만 해도 사실 오늘 뭐 시간 훌쩍 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제가 네. 뽑아온 게 좀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를 날짜별로 다 뽑아왔어요. 네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오늘 2002년을 한 이유가 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딱 이 시기가 정확하게 18년 전에 우리가 열광하고 있을 그때 그 시기에 맞아요. 맞아요. 6월, 6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때입니다. 어. 오늘이 13일이잖아요. 네. 네. 오늘이 13일이면은 내일 네. 2002년으로 치면 내일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박지성이 넣었던. 그렇습니다. 이야. 아 미리 얘기하면 어떡해. 아유 진짜 근데 다들 기억하세요. 할머니 타고 들어갔는데. 사실 2002년 그 월드컵은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도 뭐 생생하게 다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이 그쵸?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끊임없이 방송에서도 그 음. 골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뭐 어제 본 것처럼 다들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아직까지도 스포츠 케이블에서 비록 야구가 취소가 되면 네. 맞아요. 그 당시 경기 틀어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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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주고 뭐 아유 그 당시에 대단했죠. 첫 골 기억나세요? 그럼요. 황선홍 네. 지금 현 제가 또 대전 감독이 황선홍 선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달려갈 황새. 때 손가락으로 비켜, 비켜. 근데 이제 네. 지금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항서 박항서 감독. 네. 그 당시 당시. 코치였죠. 네. 진짜 얼싸안고. 저는 그때 달려갈 때 사실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면서 네, 알았는데 네. 아니었잖아요. 약속이 돼 있었대요. 그렇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음. 월드컵 전에 네. 평가전들을 막 치르잖아요. 네, 네. 아. 히딩크 감독이 예, 예. 예, 계속해서 이 각종 언론의 이 문매를 맡고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예, 자신감을 되게 표출했었는데 네. 그때 선수들 얼굴 보니까 선수들 얼굴에 도끼가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네.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약재 중에 제일 잘 팔린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가시오과피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국가대표팀이 네. 음식은 스파게티를 되게 많이 먹었대요. 어. 히딩크 감독이 이제 식이요법으로 네. 탄수화물이 들어가야지 이제 제대로 네. 어느 정도 좀 힘이 나온다. 음. 근데 그게 이제 토마토하고 탄수화물이 섞여 있는 게 스파게티다 어. 해가지고 네. 토마토 스파게티를 굉장히 많이 먹였고. 나름 아. 과학적이었네요. 네. 네. 약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이제 가시오과피 나무에서 달인 물을 많이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미너를 이제 극강으로 올렸던. 네. 그렇죠. 셔틀런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이었잖아요. 어. 네. 야. 계속 삑삑이라고 하는 예. 공포의 삑삑. 네, 네. 맞아 맞아요. 어. 네. 맞다, 그걸로 맞다. 이제 올렸던. 근데 사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이후에 그 많은 리더십 강의라든지 스피치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 소재로 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맞아요. 한때 유행했잖아요. 많이, 네, 활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나저나 부산에서는 그 당시에 어디에서 다 그렇게 응원을 하셨죠? 단체로? 저는 포항에 있었다는. 민정 씨 어땠어요? 그 당시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해수욕장 쪽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시아드 경기장이 이제 저희 경기장으로 썼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직 이쪽에서도 했던 것 같고 부산역 광장 뭐 이렇게 곳곳에서. 근데 네네. 저도 사실 거리 응원은 한 번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시간이 경기가 끝나고 바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이 끝나자마자 경기를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는 방송국에서 TV로 열심히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는 방송국 들어와서 라디오 팀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가장 저 혼자 막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한 게 만약에 월드컵을 하는데 그 시간이 내 방송 시간과 맞물린다. 네. 아 그럼 어떻게 하지? 네. 그런 상황도 2002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게 된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만약에 같은 지금 상황이다. 국장님 저 녹음하겠습니다. 아니면 중계 잘하니까 재밌게 잘하니까 뭐 중간중간 중계도 좀 보면서, 해주시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들어오세요. 단디가. 네. 저는 실제로 목이 잠긴 상태로 라디오를 꽤 여러 번 했었죠. 근데 네.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워낙에 네. 응원을 하다 보니까 바로 방송이라는 걸 잊고 함께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 잠겨서 그냥 방송을 했었죠. 네. 뭐 이 얘기를 뭐 이렇게 거의 뭐 지금 방송 서두니까 그렇죠.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그 한 10개월 지나고서 출산율도 또 엄청났었죠. 일시적으로. 네. 그만큼 이제
젊은 남녀들이 얼싸안고 네. 함께 또 응원을 했다. 왜냐면 염정아 씨하고 봉태규 씨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월드컵 베이비를 소재로 한 아 그래요? 드라마였거든요. 오. 그렇게 뜨진 않았지만 네네. 그만큼 이 월드컵의 열기가 이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파급력까지 해가지고 네. 드라마로 나왔었죠. 아, 저는 아. 응답하라 시리즈 그 드라마도 생각나네요. 결혼 결혼 할 때. 날짜를 그쵸, 그쵸, 하필이면 그쵸. 네. 우리 축구팀이 이렇게 네, 잘할지 네. 모르고 네, 네. 월드컵 경기 있는 날 음, 결혼식 날짜를 잡는 바람에 네. 관계가 없이 결혼식 그 치러다 하나 더 일화가 있는데 너무 앞에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나중에 재미가 떨어지는데 큰일 났다. 그 저희 친구가 네. 같이 휴가를 나왔어요. 8강전 스페인하고 이제 승부차기 할 때 나왔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군대에 있다가 같이 나온 이유가 걔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위해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이제 어디서 만나서 이제 마지막 뭐 이렇게 주고 받을 게 좀 있으니까 서로 뭐 선물을 뭐 줬던 걸 뭐 주고 뭐 그렇게 했나봐 해가지고 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거기서 만나자. 그 낮 경기였거든요. 코리아 팀 파이팅. 그래 코리아 팀 파이팅. 헤어지는 연인들도 마지막에 맞아요. 그래, 코리아 팀 파이팅. 저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응원하던 그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즉석으로 같이 응원하게 되면서 둘이 사귀었었어요. 물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막 차량 파손도 엄청 많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다들 그냥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차량 파손을 했는데 네. 차주가 그러니까 돈을 물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미담도 있었어요. 괜찮다고. 그 서면에서 네. 실제로 있었던 맞아요. 사건인데 네. 서면에서 이제 위에 승용차에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네. 안에서 이제 한 여성분이 나오셔서 음. 울먹이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아빠 차예요. 아 진짜 정말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네. 있었던 2002년 월드컵 당시로 저희가 돌아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 노래 한번 듣고 오죠. 그럴까요? 네,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들을까요? 윤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 2002년 그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저 이 노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야. 노래 이 타이밍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인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 아 오랜만에 듣네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오오 오래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오오 오래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오오 오래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올레 올레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올레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오오 오래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오오 오래 좋다. 네. 네. 야. 진짜 그 응원할 때 그 네. 느낌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짧네. 사실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이 듣지 않았나요? 아니 왜냐면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듣고 네. 거의 뭐 그냥 끝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데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였네. 근데 YB를 잊게 한 노래가 또 있는 그럼요. 음, 네. 그것도. 아, 네. 그리고 진짜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네네.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네.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월드컵을 함께 즐기셨던 분들은 이 노래 다 따라 부르셨죠. 네. 전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래 아리랑 다음으로 이 노래 아닌가 싶어요. 네. 애국가도 맞아요. 있겠지만. 진짜.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월드컵 얘기 해보고 있는데 네. 앞서 그 월드컵 우리 경기가 있었던 거 쫙 정리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그때 감동을 좀 떠올려 볼까요? 일단 5월 31일에 네. 2002년 5월 31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일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네. 개막전에서 프랑스하고 세네갈 경기에서 세네갈이 이겼죠. 네. 프랑스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 전에 우리와 평가전을 했었죠. 맞아요. 예, 그때 그 지단 선수가 김남일 선수로 인해서 좀 다치고 음. 팀 컨디션이 내려오면서 이제 패배의 나락으로 걸었고 우리나라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6월 4일 경기를 가집니다. 네. D조 조별 예선에서 폴란드를 2대 0으로 꺾으면서 48년 만에 월드컵 첫 승을 거뒀는데 맞아요. 그 전에 얘기가 많았었죠. 예, 여기 그 폴란드에는 슬픈 스트라이커라 불리는 올리 사드베이 선수가 있었고 골키퍼도 굉장히 유명한 누구였죠? 아 이름을 까먹었네. 폴란드 굉장히 그 골키퍼 잘 보던 네. 골리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모든 예상들을 뒤엎고 네. 이제 황선홍 선수가 첫 골을 넣었고 유상철 감독이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네. 2대0 완승. 그것도 부산에서 거둔 승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더 네. 뜻깊었고요. 네, 네. 예, 예. 근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첫 승에 우리 모두가 네, 네. 심취해 있고 아, 첫 승이라도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작이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서막이었어요. 근데 사실 폴란드를 2대 0으로 이길 거라고는 그러니까요. 아, 생각 그럼요. 못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더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팀이었죠. 네. 유럽 예선을 뚫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팀이었고 멤버가 좋았었는데 이어서 이제 미국과 경기였습니다. 예, 메티스 선수에게 먼저 한 골을 허용했죠. 6월 10일 날 경기였었는데 근데 이제 안정환 선수가 맞아요. 이제 아직까지 논란입니다. 이게. 네. 이게 안정환 안 감독이 이제 진짜 머리에 맞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죠. 방향을 틀어서 네. 골을 넣냐 안 넣냐. 네, 네, 네. 공 머리에 닿고 나서 공을 찾았다. 네. 뭐,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거다. 네. 근데 여기서 세레머니가 네. 그 안톤 오노에게 네. 당했던 김동성 맞아요. 선수를 맞아요. 네, 네. 생각하면서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그렇죠. 네. 2002년에 역시 열렸었고 네, 네. 아무튼 미국과 1대1로 비기는 경기가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6월 14일에 인천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르투갈 그 당시 멤버 좋았죠. 루이 코스타 있었죠. 피구 있었죠. 피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지금 벤투 맞아요. 감독도 또, 이 네, 경기에서 뛰었어요. 네, 네. 풀타임 뛰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주앙 핀투라는 아주 걸출한 미드필더도 있었던 포르투갈이었는데 그렇게 다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이겼는데. 그렇죠. 급했어요 포르투갈이. 네. 사실 굉장히 급했었고 네. 예, 나중에 뭐 스포츠 신문에서 네. 피구가 송종국 선수한테 와가지고 네.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 예, 저는 거의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피구 선수가 거의 울려고 하는 모습 그쵸. 아직도 기억해요. 예. 예. 그 옆에서 이제 홍명보 선수가 한마디 했어야지. 인상 피구, 인상 피구. 예. 이쯤 되니까 진짜 정말 그 대한민국을 세계가 좀 주목하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포르투갈을 1대 0으로 이기고 사상차 16강전 네. 이탈리아와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이 야. 경기의 승부. 저는 정말 그 비에리에게 첫 골 허용했을 때 네네. 이제 와르르 무너지겠다 싶었는데 음. 끈끈한 수비로 무너지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후반 43분이었나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축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설기현 선수의 슈팅은 네. 정강이를 맞고 발등을 거쳐서 그러니까 스핀이 위쪽으로 걸려버렸어요. 네네. 예. 따닥. 그렇죠. 따닥 슛이었죠. 네, 따닥 슛이었죠. 근데 그게 진짜 절묘하게 음. 부폰의 손을 네. 닿지 않는 네. 맞아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고 네. 기적 아닙니까 이 정도면? 기적이었죠. 이거 외국 언론에서 네. 이때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가 그 월드컵 경기 중에서 되게 손꼽힐 정도로 명경기였다고. 네. 명승부였다. 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아유. 국치일로 생각하죠.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이 이후로 이탈리아를 못 갔다고 막 페루자 하더라고요. 구단이. 사실 네. 안정환 선수가 이 경기 때문에 선당과 지옥을 오갔다 뭐 이렇게 그쵸.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최선을 다했고 이태리에서 잘 나왔죠. 네, 그 당시에 잘 나왔고 그 마지막 그 골든 골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네. 않습니다. 네. 이영표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안정환 선수의 백헤딩. 백헤딩. 그리고 반지 세레머니. 그렇습니다. 바로 카메라 앞에서 벌러덩 들어오는 스타성을 네. 보여줬다. 네. 만약에 근데 미국전 헤딩골도 그렇고 이탈리아전도 그렇고 머리가 길지 않았다면 네.
그 볼이 맞고 각도가 그쪽으로 안 흘러갔을 거예요. 예. 헤어스타일이 큰 몫을 했나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6월 22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8강전에서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5대3으로 꺾고 홍명보 네, 맞아요. 전무죠. 축구팬 마지막. 전무죠. 마지막 킥커였죠.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떨려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는 또 논란이 있는 게 물론 뭐 이태리전에서도 그렇고 뭐 50 논란이 있지만 네. 확실하게 지금 만약에 VAR이 있었으면 스페인의 그 연장 전반인가 그때 후반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골로 인정이 됐을 것 같아요. 터치라인 아웃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판정에서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가진 않았던 거고. 네.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좀 뭡니까? 결정은 났는데. 네. 예. 야,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노래 들어야 되겠네. 네. 마지막 일정 2개는 4부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예. 마지막 곡은 뭘 들을까요? 월드컵 이야기 나오는데. 챔피언 한번 갈까요? 챔피언. 챔피언? 네. 싸이의 챔피언. 이 당시에 이때 우리 나왔었죠? 모든 선수들 정말 챔피언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사나인데 가슴 쫙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천경과 학생 서로 대립했었지만 나인 같아 고로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하나로 합체 모두 힘을 길러 젊음을 질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을 찔러 소리 질러 우리는 제도권 킬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사람인데 똑같이 모두 어깨 동무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파벌 없이 성별 없이 앞뒤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Bounce with me Yeah Check it out There's another one 질러볼까 더 크게 뛰어올라 더 높게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오늘을 미쳐보게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한방인데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주먹을 쫙 펴고 하늘로 아래 위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입니다. 주말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2002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진짜 월드컵 얘기만 해도 오늘 그러니까요. 시간 다 될 것 같은데. 3부 통으로 다 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월드컵으로. 불구하고 다 얘기를 못 했잖아요. 네. 지금. 네. 혹시 그 8강전에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승부차기 때 네. 스페인의 실축한 키커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되게 어린 친구였는데.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스페인 닭띠였는데 네.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레알 베티스 출신인데 네. 호아킨 선수. 호아킨 맞다. 호아킨. 스페인의 막내 선수였어요. 네, 막내였어요. 네. 스페인의 막내가 호아킨 말고 카시아스 골키퍼죠. 골키퍼. 네, 근데 그 친구는 최근 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였는데 네.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고 그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호아킨 선수 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고마웠었죠. 그럼요. 네. 예뻐해주고 싶더라고요. 당시 네. 스페인의 스타 선수들이 질비했었죠. 뭐 주장인 이어로 선수는 뭐 세계적인 수비수였고 그들의 그 눈물 기억나고 그리고 스페인 감독의 그 땀에 절은 곁땀. 네. 아 정말 겨드랑이가 축축하게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아 저는 그 스페인보다는 이탈리아 감독. 트라파토니. 네. 다혈질이었죠. 막. 굉장히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네. 옆에 그 벤치 딱 그 감독관한테 막 주먹으로 치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다. 정말 축구 강국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연달아 깨고 드디어 6월 25일 우리나라는 독일과 맞붙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전차군단 독일과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독일에는 미카엘 발락 선수가 있었고 골키퍼는 뭐 올리버 칸부터 시작해서 클로제 선수도 있었죠. 전 진짜 그 최종 스코어가 0대 1이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칸과 이훈재 선수 간의 그 대결 이런 것도 좀 언론에 부각이 됐었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좀 부각이.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제. 하지만 이훈재 골키퍼는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이훈재 형님은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살이 좀 잘 찌는 체질. 근데 사실 선수 생활할 때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나는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다. 식이 조절을 항상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은퇴하니까 바로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 선수들 보면 운동하다가 그만두고 나면 은퇴하고 나서 살찌는 경우들이 많죠. 안정환 선수 같은 경우도 선수 시절에 그 날렵했던 모습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슈퍼 마리오가 되죠. 저는 한 3년 전인가? 사석에서 유상철 감독 같이 뭐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했었는데 그대로던데요.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하냐고 했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잘 안 찐대요. 찌는 체질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쾌유를 또 함께 또 최장합이죠.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 2002년 주역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무자찬도 나왔더라고요. 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2002년 그때 그 장면들은 하나하나 기억이 다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운동선수 은퇴하고 막 살찌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은퇴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선수 생활할 때 미친 듯이 운동하고 죽도록 운동을 해서 이제는 운동하기 싫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짜 축구 선수들은 그렇거든요. 뭐 정세영 캐스터 아직 입에 익었다. 땡기라고 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들은 체력 운동을 다른 운동도 똑같겠지만 정말 많이 하는 게 일단 관중석이 높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해서 크로스 컨트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진짜 입에 단내 나도록. 축구 선수들은 훈련하는 게요 달라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축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가 한번 사석 자리에서 같이 만났었어요. 서로 축구 선수는 야구가 무슨 운동이냐 이러고 팬들이 지금 그렇게 놀잖아요. 사석에서 막 얘기할 때 막 그렇게 얘기를 웃기더라고요. 여튼 참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나오고 또 응원단에 또 소속이 돼서 얼마나 힘들게 또 그게 또 축구 선수 출신들하고 농구 선수 출신들이 만나잖아요. 또 정말 힘들게 또 얘기합니다. 누가 더 힘든지 막 그런 얘기하다가 술 대결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좀 종목별로 만나봤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농구 선수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대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진짜 그 각 대학마다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뭐 축구부, 농구부, 야구부 다 있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농구 선수들이 왜 술을 잘 마셔? 라고 하는 거 보면 왜 그 K대학교에서 그런 옛날에 7, 80년대 그런 얘기 있었대요. 딱 보니까 농구는 장이 길어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지금 2002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 재밌는데?
빨리 월드컵 얘기 마무리하고 나머지 2002년 맞아요. 얘기를 좀 네. 해보죠. 네. 일단 이렇게 우리가 3, 4위전에 갔고 6월 29일에 3, 4위전을 가졌죠. 네. 가져서 이제 터키에게 2대3으로 패배했고 이 당시의 기록이었죠. 월드컵에서 킥오프 되자마자 네, 맞아요. 실점을 바로 했던. 실점했죠. 그때 당시에 터키에는 하칸 슈크루라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예. 있었는데 하칸 슈크루가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그 우버 택시를 또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해요? 네, 지금 택시 운전 기사로 또 일하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또 기사도 떠 있고. 그렇구나. 이때 당시에 그 이을용 선수의 그림 같은 프리킥은 아직까지 네.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죠. 네, 이을용 선수. 아, 지금 들어도 참 반가운 이름이네요. 네. 네. 이을용 선수하고 안정환 선수가 절친입니다. 네. 그래서 사석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는. 사실 2002년에 함께 뛰었던 선수들은 그 다른 선수들보다는 네. 더 끈끈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임을 자주 또 한다고 네. 하고. 참고로 이을용 선수의 아들인 이태석 선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또 유망주로 손꼽히는 축구 선수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02년 뭐 빠질 수 없는 월드컵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떨까? 그 사실 연평해전이 이때 네. 발생을 맞아요. 했죠. 네. 근데 저는 연평해전을 그 영화를 통해서 또 봤거든요. 그때 보면은 영화 속에서 해군 장병들이 그 월드컵 응원하면서 맞아요. 선상에서 이렇게 네. 응원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네. 네. 자연스럽게 그게 또 이렇게 오버랩이 그쵸. 되네요. 네. 저도 당시에 그 군생활 하고 있을 때여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3, 4회전 할 때 그쯤이었어요. 그날이었죠. 그날이었어요. 그날 맞죠. 네, 그날이었는데 비상이 걸리는 바람에 정말 가슴 졸이면서 군화끈을 동여매고 이제 취침까지 했었던 기억이고. 그러니까요. 거기 지나고 나서 조문을 하라고 갔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때 참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눈시울을 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게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장병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고 또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 20명 이상 사상자가 그렇죠. 발생했어요. 예. 네. 다치기도 많이 참 다치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그럼 이제. 그럴까요? 예. 2002년에 나왔던 노래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2002년 노래 중에 이 노래는 정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당시에 그 야인 시대가 야인 시대 네. 쌍칼. 쌍칼 야인 시대 김두한이죠. 김두한인가요? 김두한부터 시작해서 김두한 구마적 신마적. 구마적. 맞네.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맞아요. 강성의 야인 한번 들읍시다. 알겠습니다. 네.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아직도 내겐 거친 꿈이 있어 이 세상 속에 남았지 기다리지 않는 세월 등 뒤로 하면서 달려온 이곳 외로운 도시를 나는 끌어안았지 사랑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 미래와 소망을 위한 세상이 내게 필요해
세상이 내게 필요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에서 가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달려하네 나는 야인이 되겠어 거짓이 바람 몰아쳐도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드라마 다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야인. 야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그러니까요. 드라마죠. 네. 그 이 드라마 그러니까 뭐 야인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 주제에 올려지면 얘기하겠지만 야인 시대가 그러니까 크게 두 챕터였죠. 첫 번째는 이제 안재모 씨가 네. 주연이었던 네. 젊은 시절의 김두한. 네. 네. 두 번째 챕터가 이제 김영철 씨. 씨가 연기한. 그렇죠. 첫 번째 그 어린 시절 김두한 시절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 김영철 씨가 했던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챕터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전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4달러. 그때 거기서 나왔던. 그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에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거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4달러. 4달러.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아니 근데 이게 네.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야인 시대에 나왔던 대사죠. 저도 몰랐어요. 생소한데? 그러니까 이게 김영철 씨가 나왔던 네. 작년의 김두한, 네. 작년층의 김두한은 네. 시청률이 좀 떨어졌었죠. 아. 그래서 그럴 겁니다. 예. 좀 길게 했죠, 이게. 굉장히 길었죠. 예. 아 진짜 이거 그 시즌 1이라고 얘기해 두면 안재모 씨 나왔을 때, 네. 아 진짜 밤에 잠 안 자고 군대 있을 때도 몰래 재밌게 보고 봤어요, 맞아요.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02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부산에서는 부산 아시안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부산 아시안 게임 하면 또 우리 또 똑띠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제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네, 네. 네, 뭐 기억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산에서 그런 큰 경기가 치러지는 그쵸. 거에 대해서 네. 부산 시민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 당시 프로그램이 스포츠 팡팡. 네, 스포츠 팡팡팡. 팡팡팡. 아 팡팡팡. 그 아시안 게임 하면 미스 두리안 누나들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미스 두리. 그러니까 그 갖가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메달이다 네, 이런 네, 거 이렇게 맞아요. 도와주시는 분들을 미스 두리안으로 뽑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예. 이때 기억나는 게 북한 응원단, 아. 민영 네, 응원단. 맞아요. 그쵸? 그때 그 안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예. 부인인 리설주 그래요? 여사가 끼어 있었을 거예요. 맞나? 아닌가? 음. 그 다음이었나? 네. 여튼 뭐 그 민영 응원단이 항상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랬었죠. 예. 네. 그때 기억도 나네요.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그 대한민국 축구가 근데 축구 열기 이어받아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이 구덕 운동장하고 막 이런데 운집을 했었는데 네. 빨리 떨어졌죠. 네. 그때는 빨리 근데 떨어졌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이 역대 최대 규모였었잖아요. 그 네네네.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종합 2위였었죠. 맞아요. 네. 네. 진짜 이 참 얘기할 거리가 참 많네요. 그러네요. 네. 2002년은 이 외에도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한 해였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얘기하다가 오늘 다 못하면 진짜 다음 주까지 계속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네. 기억나는 장면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군대에 있어서요. 그렇게 많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보다 경기 외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어릴 때 86 아시안 게임을 네네. 기억하는 세대다 보니까 네네. 또다시 아시안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부산이니까 네. 아 진짜 이거는 부산 시민이기 때문에 경기장을 직접 가서 경기를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네.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 뭐 물론 저도 두 분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큰 이벤트였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그럼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워낙에 다른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고향인 부산에서 이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는 그 생각이 참 감동이 좀 있었어요. 네. 와 이렇게 큰 행사를 우리 내 부산에서. 고향에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 아시안 게임 때 기억나는 그 장면이 농구 경기였어요. 아 진짜 명승부지 농구는. 그 경기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봤는데 수업 안 들어가고 끝까지 보게 됐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중국한테 지는 경기였어요, 사실. 그쵸. 지는 경기였는데 현주엽 와 후반 막판 현주엽 감독. 거의 경기 끝나기 한 5분 전 이때부터 급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야 금메달을 따는데 지금도 소름 돋았어요. 그 농구는 진짜 한국 농구사에 진짜 명승부로 남아 있고. 맞아요. 참 대단했던 농구였고. 그 당시에 서장훈, 뭐 현주엽, 전희철, 이상민, 한국 농구의 황금기를 거쳐간 그렇죠, 사실. 모든 선수들이 그 당시 주전으로 뛰었었고. 근데 아시안 게임 거치면서 부산의 아시아드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식당, 심지어는 무도회장까지 아시아드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죠. 네, 맞아요. 지금도 성황리에. 네. 그렇게 그 동네 랜드마크가 됐다고. 근데 사실 2002년이 우리가 월드컵도 그렇고 뭐 아시안 게임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국민들의 환호 속에만 보냈던 한 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평해전 얘기했지만 또 미선이 효순이를 또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장갑차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사망을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2002년 6월 13일 오전이었습니다. 네.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효촌리 지방도에서 조양중학교 2학년이 있던 당시 신효순 양하고 신미선 양이 미 이사단 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치여서 숨졌죠. 근데 이 여중생 2명을 숨지게 한 장갑차 운전병하고 관제병이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미국 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나버렸죠. 이해. 그것 때문에 더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죠. 이때 진짜 들불처럼 그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그 부당함을 호소했고 시위를 했고 반미 감정이 그러니까 안톤 옹 사건으로 좀 어느 정도 불이 지펴졌었는데 이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더 많이 또 일어났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군사협정 소파. 이 부분에 대한 되게 논의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뭐 아나무니였죠. 참 화가 많이 났던. 조지 부시 대통령 이야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이때 악의 축이란 말이 나왔어요. 2002년도에 북한을 향해서 악의 축이다. 북한, 이라크, 이란. 이렇게 세 개 나라에 대해서 악의 축. 그 참 해석을 잘했던 그렇죠. 번역한 악의 축이다. 여튼 그 효순양 미선양 사건은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건이고 이때 참 데모 친구들하고 많이 했네요. 선배들하고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두가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해 또 자연재해가 태풍 루사. 네. 기억납니다. 이름은 참 예쁜데 엄청났죠. 8월 31일 당시 2002년 8월 31일 날 이틀 동안 인명피해 전국에 사망 213명에 실종 33명을 냈습니다. 재산 피해가 5조 1,479억 원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음 해 올 매미의 전조고 그렇죠. 근데 이때 루사 때문에요. 제가 대민 지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포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 보면 포항에 유명한 게 기계읍이라고 있어요. 기계읍의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사과밭이 과수원이 통째로 날아갔었어요. 아유, 그 국가 이제 기반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죠 그때. 비가 어찌나 많이 왔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강릉에서 하루 동안에만 900mm의 비가 내렸다고 한번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대민 지원을 가야 되는데 그 산골 마을이 고립이 된 거예요. 산사태가 나서. 거기는 이제 지원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그래서 우리가 발을 동동 굴렀던 네. 기억도 나고. 네.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역대급 태풍하면 꼭 꼽히는 것들이 루사, 뭐 매미 그렇습니다. 이름이 계속 회자되잖아요. 네, 네. 네. 이 당시에 진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네. 진짜 이름만 예뻤지. 네. 와, 진짜 루사는 정말 네. 와, 진짜 예. 예. 대민 지원을 직접 해봤으니까 네네. 더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에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음. 근데 진짜 이 루사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 농가들 아직까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 당시에 사실 진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당시에 매미 때도 그랬지만 네. 루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매미는 바람 피해가 좀 많이 심했었고 네. 루사는 참 다시는 이런 태풍이 좀 오면 안 되는데. 네, 올여름도 글쎄요, 뭐 또 태풍들이 올 텐데 미리 대비를 좀 잘 해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우리 많이 남았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저희 2002년에 대해서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네. 이거 다음 주로 넘길까요? 다음 2002년 주에 한 사실 번 더 할까요? 2002년에 유행했던 노래라든지 게 영화라든지 많아요. 드라마라든지 네. 저희 지금 못한 얘기들이 많아서 음. 다음 주에 2002년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 이때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됐었잖아요. 이 이야기도 됐었죠.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주 예고편으로 네. 2002년 유행어 하나 여러분 네. 기분 좋아지시고 진짜 이렇게 되시라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우 김정은 씨라 생각하십시오. 뭔지 여러분 알겠어요. 부자 되세요. 2002년. 2002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네. 카드 그쵸, 광고였죠? 맞아요. 네. 네. 진짜 부자 되고 싶네요. 네. 네. 다음 주도 할 거 많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네. 강영훈 씨와도 인사 나누고 저희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곡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2회에 나왔습니다. 2회 나왔죠. 네. 예. 끝나지 않는 이야기, 끝나지 않는 2002년 이야기는 저희 다음 주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강영훈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손 날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의 날